Who am I? 영화 레미제라블로 톱바보는 헤겔의 철학에 관하여. 고개 숙여 똑바로 쳐다보지 마. 고개 숙여. 넌 죽는 날까지 여기 있어야 해. 하늘엔 신이었고 이곳은 지옥이라네. 국가의 권위에 도전한 인간은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질서를 유린했던 탓이고 정의를 배반했기 때문이죠. 유한한 인간은 무한의 질서에 절대 복종해야 세계는 탈없이 유지될 수 있고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습니다. 그러나 괴테가 말했듯 노력하는 동안 인간은 헤매게 마련이고 뜨거운 심장이 발설하는 주체로서 아래 질문에 답을 내며 앞날을 개척하곤 했죠. Who am I? 죄수 24601호는 형기를 마치고 가석방됩니다. 숫자로 불리던 제 이름 대신 장발장이란 고유명을 다시 쓸 수 있게 되었기에 설레는 새날에 대한 기대는 움트고 있었죠. 그러나 범죄자로 낙인 찍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단지 숨만 쉬거나 국가의 폭력을 소모시키는 희생양으로 이용당한 것일 뿐 장발장은 19세기 레미제라블, 즉 불쌍한 인간으로 호명된 존재입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장발장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태에 놓였습니다. 생을 끊는 것도 한 방편이지만 자살은 주체의 포기이자 주권의 패배를 용인하는 비겁한 행위기에 Who am I라는 도리 없는 질문에 합당한 선택은 아니죠. 한 신부가 장발장의 고통과 분노를 거두고 소박하지만 결정적인 위안을 선물합니다만 장발장은 무력에 휩싸여 도둑질을 하고 맙니다. 경찰에게 붙잡힌 장발장은 국가가 부여한 24601호로 돌아가야 하나 신부는 거짓 증언으로 한 번 더 장발장에게 결단을 요구할 질문을 강요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도둑질을 하고 달아나다니 내 이토록 타락했나? 이젠 늦었나? 내게 남은 건 증오뿐인가? 아무도 듣지 않는 절규뿐인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 순간에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장발장은 탓하며 살았던 인간에서 벗어날 길을 찾습니다. 더 이상 레미제라블을 인준하며 누군가가 자신을 동정해주길 기다릴 순 없었죠. 헤겔은 진리를 향한 용기가 인간 주체의 본질이라 했는데 장발장은 제 확신을 밀어붙이는 배짱으로 국가에 호명된 자신을 부정합니다. 죄책감까지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간 마들렌으로 재탄생하죠. 작은 도시에서 장발장은 놀라운 생명 에너지로 레미제라블들의 편에 선 윤리적 시장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합니다. 장발장에게 내려진 불행은 그럭저럭 적응하는 무난한 삶을 허락하지 않았기에 요령부득의 절실함으로 자유를 거의 진리의 차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었죠. 극복된 오류는 진리의 한 계기라는 헤겔의 말에 대한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장발장이 제 확신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힘은 긍정적 자기의식이 아니라 세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극한의 상황입니다. 지잭은 실제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극 그 자체에서 출현한다고 주장했는데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장발장은 그 불가능한 것을 부정하면서 자유의 실제를 출현시킨 것이죠. 자신의 품은 자유와 현실적 자유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던 탓에 그의 부정은 용인된 자유가 아니라 철저히 새로운 자유를 현시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자유로부터 겁탈당해 질적 차원의 실제를 체험한 것이죠. 생명에 대한 애착과 근성을 장착한 장발장 같은 인물에게만 허락되는 지경입니다. 오직 진짜 살아있는 것만이 부족함을 느끼며 오직 제대로 살고픈 인간이 주저하는 부정이 자유를 높은 단계로 승격시킬 수 있죠.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실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진리의 여행을 이렇게 압축합니다. 이 도정은 회의로 이어지는 오솔길 혹은 더 합당한 표현을 빌린다면 절망의 길이다. 절망을 체험한 인간은 희망의 실제를 알아챕니다. 그것을 헤겔은 변증법적 지향이라 불렀죠. 절망을 지향하려면 절망과 희망의 간격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고지로 상승하기 위해선 깊은 몰락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겪은 경험 안에 갇힌 인간의 의식만으론 불타는 생명 본능을 외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을 때 이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부정하면서 인간은 한 단계 높은 이상으로 진전하죠. 제 자신이 제 위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생동하는 힘으로부터 진리의 여정은 시작되고 이를 현실적 차원으로 실현시키는 힘이 바로 헤겔이 말한 정신의 힘입니다. 누군가에겐 정신 차리라는 속된 세속의 말이 자유를 향한 기회가 되기도 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왜 장발장 같은 인물은 현실을 인정할 수 없을까? 인간이 유한하다는 절대적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도래할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과 사태를 전체적 관점에서 쪼아보게 강요하죠. 헤겔이 진리는 전체다 라고 표현한 이유입니다. 생가사가 일관되게 작동될 때에서야 우리는 저 높은 차원으로의 상승을 경험할 수 있죠. 생사를 포괄하는 의식, 생성과 소멸을 염두에 두는 의식, 경험 이전과 경험 이후까지 살피는 의식이 내부의 생명과 조화하는 순간 절망은 파괴의 동인이 아니라 상승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장발장 앞에 잔인한 국가주의 수호자 자베르가 나타납니다. 그는 장발장을 단번에 알아보죠. 생동하는 힘이 탁월했던 장발장이었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생동하는 힘의 소유자 자베르와의 대립은 운명 같은 비련입니다.
즉자적 인식이 대립을 통해 대자적 의식으로 변화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을 숙지하는 생동하는 힘의 특성이자 태도니까요. 장발장과 자베르 중 한 명은 반드시 완전히 패배해야 이 대립은 소멸됩니다. 목숨을 걸었기에 그들은 절정의 인간으로 탄생될 수 있었던 까닭에 각자 완벽한 신념을 대변하고 그 신념은 자신이 걸었던 목숨으로만 교환 가능한 것이죠. 죽음을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오늘날의 우리들과는 많이 다른 이 면면 속에는 현 시대의 씁쓸한 단면이 보입니다. 확신의 주관을 독단이라 치부하고 용기를 거만함이라 환원시키는 인식 습관 속에서 우리는 꼬투리 잡는 세계에 살고 있고 대립을 통한 부정의 가능성이 중재를 통한 합의의 긍정성에 패배해버렸습니다. 확신이 설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현재 우리는 진리를 두려워하고만 있죠. 해겔은 정신현상학 서문에 이런 말을 박아놓고는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내밀한 주관성이 쇠퇴하는 원인을 꼬집습니다. 결국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학문에 대한 불신을 키워온 나머지 그런 부질없는 걱정이 인식을 성취하는 데 지장이 되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관점을 바꾸어 그런 불신의 늪에 불신이 화살을 겨눔으로써 오류를 범하지나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잘 될까를 묻거나 잘 돼야 할 텐데를 걱정하는 것보다 잘 된다는 확신만을 추앙하는 것이 존재의 오류와 비용을 줄이는 방책이라고 감히 주장합니다. 장발장이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한 삶에 만족하지 못한 이유 또한 레미제라블 판틴의 존재를 알고 난 뒤 진리와 접하고 있다는 제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를 극복한 여행이 끝날 무렵 세계를 극복할 다음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판틴은 국가 장치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장발장은 판틴의 마지막 소원에 응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보다 높은 차원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계기로 판틴의 딸 코제트를 책임지기로 하죠. 내 자유를 부정하며 우리의 자유가 탄생되었습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통해 우리를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결행합니다. 코제트에게 장발장은 이렇게 속삭이죠. 넌 햇살처럼 내 마음을 녹이네. 오래전에 잃어버린 생명과 사랑을 넌 선물했지. 갑자기 눈에 보이네. 지금까지 안 보였던 것이 그 무언가가 갑자기 새롭게 시작되었네. 이제 비로소 장발장은 온전한 존재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생동하는 힘의 본체를 찾았다고 믿죠. 코제트를 키우고 코제트가 기뻐하는 모습에 감흥하며 만족된 삶을 꾸립니다. 절망으로부터 탈출한 내가 충만한 우리가 된 것이고 유한한 인간이 무한의 경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는 장발장과 코제트만의 제한된 영역입니다. 모두의 우리가 아니라 그들만의 우리죠. 장발장과 코제트처럼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개 숙여 발밑에 거짓대를 굶주린 형제들을 보라고 노래합니다. 몇 분의 자비라도 보이라고 요구하죠. 지옥을 살고 있는 레미제라블들입니다. 모두의 삶이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길 희망하는 또 다른 청춘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전체를 다른 차원으로 이동시키고자 애쓰죠. 그들은 성난 민중의 노래를 장착하고 다신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의에 찬 함성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기대합니다. 다신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결의는 해겔이 정신현상학 서설에 박아둔 아래 문장과 닮아 있습니다. 생동하는 실체야말로 참으로 주체적인, 다시 말하면 참으로 현실적인 존재이다. 그것은 실체가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운동이며 나아가서는 스스로 자기를 타자화하는 가운데 자기와의 매개를 행하기 때문이다. 실체가 곧 주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체의 순수하고도 단순한 부정성이 작용하면서 바로 이로 인하여 단일한 것이 분열됨을 뜻한다. 그러나 이렇듯 분열되는 데서 오는 대립이 이중화됨으로써 분열된 양자가 서로 아무런 차이와 대립을 빚는 그런 상태는 부정된다. 이렇게 해서 회복된 동일성, 다시 말하면 밖으로 향하면서 곧 다시 자기 자체 내로 반성 복귀하는 움직임, 즉 최초에 있던 직접적인 통일과 다른 이 두 번째의 동일성이 바로 진리다. 장발장의 자기 초탈이 장발장 주변에 머물지 않고 모두라 불릴 수 있는 민중의 곁으로 다가설 때 장발장의 생동하는 힘은 주체로서 작동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진리의 단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의 포만으로 타자의 존재의 포만을 욕망하는 현상이 진리며 그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궁이야말로 자유의 운동이고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할 주체적 권리죠. 이 운동 속에서 우리는 Who am I? 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이라는 명령에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뻣뻣하게 부당함을 부정하는 용기가 자유를 운동시키고 진리를 체험케 도우며 생명의 실제를 깨닫게 하죠. 나는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라고 강요할 타인도 있을 수 없죠. 괴테의 말 따나 노력하는 한 인간은 헤매게 마련이고 해겔의 말 따나 살아있는 것만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설픈 위로에 목말라 동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저 합당한 질문에 맞서야만 합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생명은 끈질기게 제대로 살라고 명령하니까요. 지치지 말고 다시 물어봅시다. Who am I? 안녕. Paper Renaissance.